여러분 안녕하세요.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지향하고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경영을 위한 대기만성 CEO의 MC 김규혁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전망 있는 직업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애견업계에서도 만능 엔터테이너로 불리고 있는 분입니다. 애견업으로 배출한 인원만 100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떤 분인지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 먼저 VCR로 만나보시죠. 나도 여자랍니다. 그대 곁에 있을 때면 부드럽고 약해지는 마음. 누구를 사랑한다면 다 그렇잖아. 난 갖고 싶어 그대의 마음. 요 클립 봤을 지금 막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처음에 천천히 이렇게 딱 제자리 멈추는 거 한 번은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저도 이 길을 알게 되고 이 일을 선택했는데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애견을 직업으로 가지고 선택을 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자, 잠시만 주목할게요. 자, 지금 푸드를 받은 분들도 있고 마르테스를 받은 분도 있고 비숑을 받은 분들도 있는데 자, 모든 아이들이 여기서 지금 체형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체형에 맞는 지금 자르기 전에 먼저 강아지를 세워봐서 내가 받은 오늘 이 아이가 두어프인지 하이운인지 그다음에 스퀘어에 맞는 체형을 가졌는지를 먼저 살피신 다음에 그다음에 얘를 내가 마음속으로 이제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건가 머릿속에 그려보시는 거예요. 봐봐. 얼굴이 지금 들리는지? 백을 조금 나중에 잘라야지 하는 생각 가지면 되겠죠? 그러다가 언더를 확 올리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위에서 브러쉬를 해버리면 안쪽에 코트가 하나도 안 풀리겠지, 그지? 살에서부터 쓸려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잡아내려. 자, 한 번에 다 해버리면 안 풀리겠잖아, 그지? 10개월째 다니고 있고요. 지금 9월 달에 시험이 있어서 9월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원장님한테 많이 배우셨어요? 네, 혼나가면서 엄청 배웠죠. 자들자들한 털이 좀 나와 있으면 그런 거 딱 잡아주셔서 그런 것도 못 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면 처리를 예쁘게 해줘야지 원장님 마음에 쏙 들어하셔가지고. 기초부터 잘 해놓지 않으면 아무리 잘 잘라도 예쁘게 자를 수가 없어요. 생계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취업을 할 때는 그만한 대우를 받으면서 나갈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어요. 창업하고 싶은 게 제 목표인데요.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취업을 먼저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창업을 할 생각이에요. 조그맣게 창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크게 건물을 사가지고 학원을 차리고 싶어요. 시간을 정해야 돼. 거기 있어야 되니까. 미래가 보이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니까 신중하게 준비를 한다면 절대 이렇게 힘들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 창업 중에 한 분야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어요. 애견업계의 만능 엔터테이너로 불리고 있는 우리 김선희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무대에 이렇게 미인분이 오시니까 저도 긴장이 되고 그러네요. 쑥스러운데요. 아무래도 뭐 저기 회장님으로 불리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럼요. 근데 왜 회장님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냥 애칭 삼아 네. 저희 업계에서 그냥 약간 놀림 비슷한 애칭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자꾸 학원을 조금 넓히다 보니까 실제로 뭐 회장이라는 뭐 명함도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대표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어쨌든 뭐 둘 다 부러운 직함입니다. 애견업계의 회장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전문가로서 저는 사실 사람도 다 이렇게 강아지상이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사실 강아지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어떤 강아지를 좀 닮았나요? 패키니지. 그렇습니까? 패키니지 아, 종류 아세요? 네, 알죠. 아, 네. 예, 귀여워요. 굉장히 더 귀여운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 패키니지 같은 경우에는 좀 성격이 약간 싸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투가 많아요. 아, 제가 질투가 패키니지 성격이 많게 약간 좀 질투. 생겼나요? 그렇지 않은데 약간 딱 첫 봤을 때 예. 약간 그 떠올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약간 귀여우면서 욕심도 많거든요. 패키니지가. 아, 그렇군요. 예, 네. 저는 그러면 이제 MC 패키니즈라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고민이 많으셨다고 하셨는데 아, 네. 여기 나오기까지. 네. 제가 성공한 것도 아닌데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다는 게 조금 부끄럽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선택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애견 업계에 뛰어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뛰어든 선배로서 지금 어떤 일을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진심을 다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사실 뭐 이렇게 약간 쑥스러움도 많이 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네. 자리에 서는 거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바로 애견 창업 준비부터 성공까지라는 이야기인데 네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네, 이 직업이 기술직이면서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게끔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혹시라도 지금 애견업계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미리 알고 철저히 준비를 한다면은 그만큼 좌절도 없기 마련이겠죠. 예.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김선희 대표님의 첫 번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서울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만 해서는 성공하기가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에 어떤 다른 직업을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우연찮게 저는 이제 강아지와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이쪽으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업도 다양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창업을 하는 거에 그 발전할 가능성이 을 저는 봤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요. 보통 애견샵을 오픈할 때 얼마 정도가 들까요? 이 애견샵이 어떠한 사업 중에 적은 비용으로 오픈을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샵을 오픈할 때 그 한 5천에서 7천 사이, 5천에서 7천 사이가 모든 걸 포함했을 때예요. 보증금, 그다음에 인테리어, 그다음에 용품, 그다음에 집기류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1인 창업을 굉장히 권해드리는데 1인 창업은 사실 장점이 뭘까요? 1인 창업의 장점은 나가는 비용이 별로 없다. 그죠? 예. 왜냐하면 버는 대로 다 어떻게? 인마이 포켓. 네. 그래서 내 주머니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대신에 지금 기술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써야죠. 사람을 써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나가야 되는 돈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애견샵을 오픈을 해서 사실 거의 문 닫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가끔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나는 기술이 없어. 나는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요. 직원만 쓰는 거예요. 직원만 쓰다 보니까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요. 직원 컨트롤도 안 되고. 그럼 만약에 갑자기 직원이 그만뒀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배워서 1인 창업을 했을 때는 뭐만 나갈까요? 월세만 나가요. 네, 월세만. 왜냐면 우린 기술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라던가 뭐 특별히 뭔가 이렇게 사서 나가야 되는 이런 그 비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창업했을 때 들어간 돈 외에 월세 외에는 그렇게 들어간 돈이 없어요. 왜냐면 내 노동으로 해야 되니까. 내 인건비로 투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어요. 나가는 거는 별로 없고
내가 하는 만큼 수익으로 남다 보니까 보통 창업을 했을 때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500 전후로 수익이 나요. 사실은 더 훨씬 많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더 경력이 쌓이고 그러니까 미용사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사실 수익이거든요. 1시간에 한 마리 하는 거와 2시간에 한 마리 하는 건 좀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수익의 차이가 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익으로 포함이 돼요. 저는 지금 애견업에 종사한 지 18년에서 19년 정도가 됐어요. 제가 애견미용 학원을 등록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애견미용 학원에서 강사를 했었어요. 강사를 하다 보니까 바깥에 실무 경험이 저는 샵을 차리고 싶었던 게 꿈이었어요. 창업이 꿈이었거든요. 근데 창업이 꿈이었는데 강사 제의를 받는 바람에 창업을 하지 않고 강의를 해봤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고 이제 저는 애견 샵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를 저는 더 준비를 했어요. 나는 미용은 충분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저는 이제 손님을 상대를 안 해본 거예요, 견주들을. 학생은 상대를 해봤지만 견주들을 상대를 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용은 정말 뛰어나게 잘할 수 있지만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아직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경험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동물병원으로 취업을 했어요. 동물병원으로 취업을 해서 이제 동물병원에 취업을 하니까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견주들을 상대해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견주들을 상대하는 학생만 가르쳤지만 제가 직접 나가서 이제 견주들과 상대를 하다 보니까 많은 거를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경험을 또 쌓았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경험을 쌓고 그리고 이제 좀 자신감이 붙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꿈을 꾸었던 애견샵 창업을 이제 하게 됐어요. 창업을 해서 견주들을 만났을 때 저는 이미 아는 게 좀 많았잖아요. 그죠? 전달해 줄 수 있는 지식이 저는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 견주들에게 저는 어떤 신뢰를 가졌겠죠. 여기에 원장님은 강아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만으로도 견주들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맡겨도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케어를 잘 해줄 수 있겠다. 내가 뭘 물어봤을 때 전혀 대답을 못하고 이러면은 그죠. 이 사람 뭐야? 우리 애를 과연 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막힘없이 얘기해주고 오히려 강아지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찾아서 체크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샵을 오픈한 곳에 한 블럭 안에 8개라는 샵이 있었어요. 엄청 많죠. 예, 동물병원 샵을 포함해서 한 8개가 있으니까 그쪽에다 샵을 차릴 때 다들 저한테 미쳤다. 거기다 차리면 어떡할 거냐 이랬었는데 저는 사실 알고 들어갔어요. 그게 결국은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만큼 준비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기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 응대도 필요해요. 이 2가지가 섞이지 않으면 절대 이 사업은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창업을 지금 꿈꾸시고 계신다면 가장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기술만 가져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언변만 가져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정말로 자신 있게 성립을 한다면 절대 이렇게 하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최고의 마케팅은 무조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저는 이제 미용샵을 운영하다가 실력이 쌓여서 저는 학원까지 오픈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학원을 오픈했을 때는 학원이 엄청나게 호황일 때였어요. 기본적인 학원의 학생이 한 500명 가까이 될 정도로 각 학원이 어마어마하죠. 그때 저도 시작을 했는데 후발주자였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꺾이려고 할 때 저는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그렇게 500명이 넘던 학원들도 점점점 문을 닫아갈 정도였어요. 상상이 안 갔어요. 그렇게 학생이 많았던 학원들이 어떻게 문을 닫아갈까 하나하나 문을 닫기 시작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렇다고 저도 그때 같이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학생들이 500명이나 될 정도였으니까 많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많았던 것도 문제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결국은 너무 넘쳐나요. 찾는 것보다 더 넘쳐나다 보니까 이 취업을 하기가 힘들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나는 취업을 그러면 어떻게든 잘 시켜줘서 내 학원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학원의 졸업생은 수습, 견습이 아닌 실장급 메인 미용사로 취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걸었어요.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잘 가르치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 이제 한 명 한 명이 모여지는 게 결국은 학원이 문 닫아갈 때 저는 이제 막 시작했던 학원이었는데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 학생이 우리 학원을 졸업하지도 않았는데도 어머 저기 졸업한 학생은 이렇게 취업을 했대. 거기 가세요. 보통 학원을 선택하거나 샵을 선택하거나 했을 때 어떤 방법을 했을 것 같아요? 동네 샵에 가서 물어봐요. 나도 이거에 관심 있는데 어느 학원을 가야 잘 가르쳐줘요? 이렇게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구전 광고? 그 사람의 입으로 그 홍보가 최고래요. 마케팅 중에는. 이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책임감을 가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상대하기 때문에 나의 직업으로만 접근해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견주와 강아지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대해야 그걸 다 알아줄 수가 있거든요. 강아지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는 거는 오히려 사랑보다 더 할 수도 있을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샵을 보통 강아지가 지나갈 때요. 저희 샵을 안 지나가려고 그래요.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 반대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머 여기는 그럼 우리 애기 되게 예뻐해줬네. 이런 걸로도 굉장히 저는 호응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그게 마지막 방법은 뭐였냐면 미용 다 끝났잖아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포인트 나중에 하신다면 그래서 저는 아주 맛있는 간식을 미용 다 끝나면 꼭 하나씩 줬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기억에 나쁜 기억보다 마지막에 좋았던 기억 있잖아요. 그 기억으로 그 앞에 대부분 샵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동네예요. 멀리서도 사실 오시긴 하지만 대부분 동네이기 때문에 산책을 그 앞으로 많이 그러니까 다니시거든요. 그때 그 간식을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또 포인트도 한 번씩은 또 줬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샵을 찾으실 때 나는 어떻게 해줄까를 너무 많은 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두 개 정도? 뭔가 다른 한두 개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아지와 견주들은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느낄 수 있거든요. 강아지를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마음이 통하게 될 거예요.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대표님이 왜 주변에서 회장님이라고 불리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용이 끝나고 난 후에 강아지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준다. 네. 그래서 좋은 기억을 되새겨서 다시 또 샵에 네. 오게 만드는 네, 네.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사실 저도 와이프가 음식을 맛있게 해서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네. 네.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어쩔 수 없는 패키지인가 봐요. 어쨌든 오늘 방청객들이 20대부터 50대까지 좀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궁금한 점을 제가 한번 대신 네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에서 60대 분들이 은퇴 후에 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팁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아니면 이제 정년퇴임을 하면서 내가 어떤 다른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문의도 하시기도 해요. 미용사는 그러니까 몸으로 약간 쓰는 그 직업이다 보니까 5, 60대라면 사실 미용사로서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용샵을 저는 오픈하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고 노후를 너무 큰 욕심 없이 난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놀이방이라던가 아니면 용품 전문샵. 예, 요즘은 이제 샵에서 용품도 팔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세분화가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품 샵 있죠?
그래서 용품 전문 샵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놀이방 정도. 네, 그 정도로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대표님이 하시는 이 애견 사업이 사실은 다른 직업보다 더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익 창출까지 되니까 그만큼 더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일을 더 좋아하게 된다면 수익까지 더 좋아질 그렇죠. 수 있는. 아무래도 그만큼 또 보여지는 게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거는 사실 정년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평생 직업.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그 학력에 제한이 없다는 거. 이런 제약이 없다라는 것도 네.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뭐 이 사랑하는 만큼 수익이 창출된다. 이 네. 수익 얘기를 하니까 또 귀가 또 솔깃해지는 것 같은데 대표님의 강의 네, 계속해서 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년을 배우면 누구든지 창업은 사실 가능해요. 미용의 그 직업으로는 미용샵이 있고 애견 용품점이 있고요. 동물병원이 있고 애견 놀이방이 있어요. 그리고 애견 카페가 있고 애견 훈련소가 있고 엄청 다양하죠. 그 직업 분야가.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애견 미용, 애견 훈련, 뭐 그 정도가 있을까 할 정도였지만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학생들한테는 애견 카페 말렸어요. 하지 마라. 이거는 그냥 차리면서 꼬꾸라지는 사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절대 못 차리게 했었지만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그 대학 강의를 나갔을 때는 애견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추천했던 게 애견 유치원. 네. 제가 미용사지만 애견 유치원을 추천할 정도로 앞으로 또 저는 계속 이쪽의 일을 18년, 19년을 해왔다 보니까 흐름이라는 게 조금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미용은 당연히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미용은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싶으시다면 미용 다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애견 놀이방. 이 앞으로 호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1인 가족이 많다 보니까 집에 혼자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애견 미용실, 용품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많은 분야가 있으니까 조금 더 알아보시고 나한테 맞는 직업이 어떤 게 나한테 맞을까를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100세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계속 어떤 일을 할 때 행복이 우선인 것 같아요. 돈도 버는 것도 좋고 어떤 직업을 갖는 것도 좋지만 내가 과연 행복한 게 지금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근래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돼서 주변에다 행운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어떠한 한 일을 20년 가까이 하면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슬럼프도 올 수 있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또 수익도 사실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업에 일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의 직업을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꿈꾸신다면 대신에 강아지를 좋아해야 돼요. 저는 강아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직업을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바로 그냥 학원을 생각해서는 등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바로 그만두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직업은 같이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안 키워봤고 강아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쪽 산업이 호황이라는 얘기를 이제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한번 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근데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안 하시는 게 그분한테는 더 이익일 거예요. 그냥 샵 하나 오픈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많이 이제 줄여들다 보니까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좀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생각이시라면 그냥 이쪽의 직업을 가지면 안 되고요. 나는 지금 강아지도 키우고 너무 행복한데 앞으로 얘네랑 계속 꾸준히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직업을 떠올려 보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애견 창업에 대해서 꿈을 꿨지만 막연했던 분들에게 정말 기감이 될 만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끝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그분들에게 한 말씀만 더 해주십시오. 네. 정말 내가 애견을 사랑하는지부터가 시작이에요. 직업이라 생각하기 전에 그 마음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정말 이 마인드부터가 대단한 분이신 우리 김선희 대표님. 실제 현장에서는 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대표님 근처에만 가도 열정의 아우라가 느껴지는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CEO분들이 환하게 웃는 그날까지 대기만성 CEO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에 애견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인터넷도 많이 검색하고 했을 때 많은 정보를 못 얻었어요. 하지만 이번 창업 강의를 통해서 애견 창업의 실질적인 꿀팁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 김선희 대표님 창업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평소에 사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사업은 이제 단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 정말 철저하게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 애견 창업 강의처럼 그렇게 이제 저도 장기적으로 철저히 준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